중2 때 처음으로 가슴이 진짜 심장이 벌렁거려서 내가 저 위에 서 있고 싶다. 지금 당장 저기에 있고 싶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처럼 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죠. 부모님께 얘기했을 때 됐을까요? 집으로 돌아왔죠. 부모님께 얘기했을 때 됐을까요? 부모님이 뮤지컬이 뭔데? 몰라요. 뮤지컬이 뭔지. 지금도 사실은 뮤지컬이 뭔지 잘 모르시지만 제가 중학교 때니까 15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전혀 경주에서는 뮤지컬이란 게 뭔지도 모르는데 뭘 보고 와서 뭘 하는 거야. 근데 전 너무 되게 진짜 어디 나눌 데가 없는 거예요. 이 터질 것 같은 심장을 같이 본 친구 한 명에게만 나눌 수 있지 아무도, 선생님도 친구들도 그게 뭔데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제 안에 어떤 잠들어 있던 거인을, 되게 뜨거운 힘 있는 파워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바로 키워나갈 수는 없었어요. 역시나 저희 여기는 평준화 지역인가요? 비평준화죠. 저희 경주도 비평준화라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미 입시에 엄청 치였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인문학교에 가고 인문계열에 가고 1등 학교 경주여고에 가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 때문에 공부도 또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공부하는데 조금 관심이 없었다면 부모님이 다른 생각도 해보실 수 있겠지만 저는 되게 말 잘 듣는 착한 아이였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네가 뭐 음악 좋아하니까 나중에 되고 싶으면 음악 선생님 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교대 가면 되지 라고 하셔서 그래 일단은 뭐 사람들이 뭔지 모르고 나도 뮤지컬이 사실은 뭔지 모르니까 무작정 한다고 해서 안 될 것 같고 도와줄 사람도 없잖아요. 저 아직 어린인데 아기인데 뭘 설명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래 일단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경주여고에 갔어요. 고등학교에 가니까 사실은 제가 중학교 때 전교회장도 했고 전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도 잘할 줄 알았는데 각 중학교에서 다 전교 10등 안에 드는 애들이 와서 붙으니까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엄청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막 따라 붙으려고 해봤어요. 근데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 투자했면 내가 원하는 점수, 등수만큼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공부에 흥미가 좀 떨어졌어요. 흥미가 떨어진 찰나에 친구들이 중학교 때랑 1살 차이 나는데 생기가 너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아시죠? 고등학생들 애들 다 얼굴에 그늘 있는 거 1학년 때부터 벌써 그래요. 고3 돼서 대학 가야 된다는 입시가 고1 때부터 벌써 중학생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속해 있으면서도 저도 그런데 친구들 얼굴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가 몇 달 전만 해도 애들이랑 엄청 뛰어다니고 중학생인데 뛰어다니기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학교 마치고 떡볶이를 먹으러 다니고 뭐 학원 사이사이에 분명히 뭐 노래방도 가고 즐겁게 지냈는데 애들이 학교에 이제 10시간 이상 있다 보니까 다 죽어가는 게 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내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 앉아있는 내 얼굴, 내 마음도 내 친구들이랑 똑같겠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무엇을 위해서 나는 공부를 해야 하는가? 왜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되게 고민스러워졌어요. 고1 때부터. 네. 친구들도 고민을 살짝 시작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깊게 파고드는 친구는 없었어요. 왜냐면 집에서 계속 학원 가라, 공부해라 이러니까 그 생각을 할 시간을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는 혼자 공부를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잘해서 부모님이 공부해라 이런 소리는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에서 멍 때리고 있든 크게 뭐라고 하시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마음껏 그런 자유로운 생각을 좀 해봤어요. 철학적인 고민이요. 왜 살지? 왜 죽지? 어떻게 죽어야 되지? 막 그런 것들을 좀 상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내가 시간이 하루가 너무 긴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그래서 시간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근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엄청 빨리 돌아오는데 하루가 너무 긴 거예요.
국어 시간, 수학 시간, 역사 시간 뭐 계속 있어. 그래서 뭘 하면 하루를 좀 되게 잠들 때 뿌듯하게 잠들 수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라고 계속 물어봤더니 제가 그때까지 놓지 않고 있던 노래가 있는 거예요. 뭔가 전문적으로는 하진 않았지만 저는 교회에 다니니까 노래를 계속 했거든요. 친구들이랑 노래방을 계속 갔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푸는 게 노래였기 때문에 아 내가 노래를 좋아하는구나. 아 근데 가수가 되고 싶은 마음은 아닌데 뭘까 하다가 다시 또 대구에 가서 뮤지컬을 보게 돼요. 지킬 앤 하이드. 난 엄청 유명하잖아요. 사실 한국에서 뮤지컬 하면 지킬 앤 하이드가 제일 유명한데 제가 그걸 실제로 보게 됩니다. 내가 다시 그때 느꼈던 전율이 이거였어 라는 걸 찾게 되고 고2 때 부모님한테 가서 제가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어요를 진지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중학교 때 한번 제가 그냥 말해봤다가 잘렸잖아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봤어요. 보고서 같은 거를 좀 작성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배우가 왜 되고 싶고, 배우가 돼서 뭐가 되고. 근데 거기까지는 사실 잘 몰라가지고 일단 당장 지금 고등학교 때 어떤 공부를 하고 싶고, 대학엔 어떤 과에 가고 싶고, 장학금은 어떻게 받을 거고 막 이런 이야기를 쭉 해서 부모님들 다 모시고 가족 회의에 제출을 했어요. 부모님 다 요청 오시라고 해가지고 무릎 꿇고 탁 처음으로 제 삶에 좀 진지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다 듣지도 않고 다 보지도 않으시고 안 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술에서 이거 예술이잖아. 예술에서 집에 기둥 뽑힐 일 있어? 우리 그냥 평범한 가정인데 친구들이나 할머니나 들으시면 우리 집 기둥 뽑힌다고 너 내 등골 빼먹는다 그런다. 안 된다. 그리고 네가 무슨 우리 집에 아무도 그렇게 나서서 뭐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다 쑥스러움 많은데 네가 어릴 때부터 그런 건 알지만 그거랑 업으로 삼는 거랑 되게 다른 얘기야. 너 뮤지컬이 뭔데? 설명할 수 있어? 뮤지컬 배우 누군지 알아? 주변에 누가 널 가르칠 거야? 없는 거예요. 아, 주변에 날 누가 가르치지? 난 하고 싶은데 가르칠 사람이 없구나. 그리고 우리 집 형편이 뭔가 안 된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아, 돈에 관련된다는 게. 집이 엄청 못 살지도 엄청 잘 살지도 그냥 평범한 가정이에요. 동네, 경주 동네 다 그냥 비슷비슷하게. 근데 이걸 시작한다니까 갑자기 부모님이 돈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고2 때. 아,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달리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그 근처에 있는 중학교 가서 밤에 막 울면서 한 20바퀴 돌았던 것 같아요. 뭔데? 세상이 뭐고 돈이 뭔데? 내가 이렇게 심장 벌렁이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할까? 부모님이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왜 내 꿈이라는 소중한 단어를 지켜내지 못하시는 걸까? 정말 내가 이 꿈을 따라가면 나도 누군가의 꿈을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을까? 아, 다 됐고 난 그냥 지금 그렇게 하고 싶어. 굉장히 투쟁했어요. 저 착한 딸이었거든요. 그 전까지 굉장히 자랑스러운 딸이었는데 삐뚤어졌어요. 그때부터. 말도 안 듣고 밥도 안 먹어요.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꿈을 도와줄 누군가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너 솔리스트 해볼래? 라고 했던 선생님을 수소문해가지고 찾아갔어요. 어떤 피아노 학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성악 전공하신 선생님이었거든요. 선생님 저 누군데요? 저 지금에 와서 노래가 하고 싶어졌어요. 노래 한 번만 들어보시고 1년 공부해서 제가 대학 갈 수 있는지 판단해 주시면 안 될까요?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왔니? 아니요. 선생님이 된다고 하면 엄마한테 가서 된다고 할 거고요. 선생님 안 된다 그러면 안 할 거예요. 진짜 명확하게 봐주세요. 근데 그 선생님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제가 막 대회 나가면서 꼭 너는 성악 전공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저희 부모님께 해주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내 안쪽으로, 팔 안쪽으로 좀 굽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했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좀 더 정말 저도 간절했거든요. 사실 이걸 다 쏟아 부었다가 제가 하고 있던 공부마저 안 되면 저도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정말 중요하니까 해주세요 했는데 그 선생님이 들으시고 그래 1년 하면 대학 갈 수도 있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레슨을 받았어요. 선생님 엄마가 해도 된대요. 뻥이었어요.
그냥 배웠어요. 한 달을 그냥 매일 가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근데 한 달 동안 선생님이 매일 제가 갈 때마다 알려주셨는데 노래를 지금 생각하면 선생님 아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도 분명히 저희 부모님은 선생님한테도 농담 삼아 아유 기둥 뽑히기 무슨 예술이에요 이랬거든요. 제가 그걸 기억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했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돌아보면. 그래서 한 달을 배우고 부모님을 다시 모으고 제가 수업을 한 달을 받았거든요. 성악 수업을. 돈 내야 돼요.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집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너 요즘에 조용한 줄 알았더니 왜 조용한가 했더니 거기 가서 그러느라 조용했냐고.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이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이 한 달 가르쳐도 되고 처음 갔던 날도 된대요. 저 간대요. 갈 수 있대요. 심지어 제가 성적이 좋아서 막 서울에도 갈 수 있대요. 막 그랬어요. 근데 서울 대학 이렇게 살짝 부모님이 이렇게 하시긴 하였지만 그래도 예술은 안 돼. 이렇게 하셔서 어떻게 하지? 그래도 계속 울고 막 그러니까 살면서 제가 그런 투정이나 떼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도 얘가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야? 사춘기도 없더니 해서 막 감당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던 시기에 제가 학교에서 고등학교 가서도 어떻게 뭐 하다가 전교 회장 선거에 나가게 됐거든요. 근데 제 3학년 때 제 짝지랑 저랑 둘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엄청 이제 패틱이잖아요. 근데 우리 담임 선생님은 내심 그게 되게 자랑스러웠어. 우리 반의 전교회장 인물이 하나가 전교회장 되면 하나는 전교 부회장이야. 막 이러면서 자랑하던 찰나에 제가 성악이 하고 싶고 뮤지컬 배우가 될래요? 라고 했더니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왜 노래를 해? 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저를 굉장히 이렇게 내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던 학생이었는데 얘 사실은 약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뉘앙스를 너무 받았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야, 너 갑자기 공부 잘하다가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다 그냥 맨날 이렇게 시험 치고 공부하고 해서 점수 올리고 어떻게 경주하고 왔는데 왜 이제서야 그걸 한다고 해. 다 반대하고 아무도 저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행히요. 제가 야금야금 칭찬이랑 사랑을 많이 받고 컸잖아요. 그리고 노래를 같은 걸 해가지고 상도 조금씩 받았던 찰나라 자신감을 심어준 게 제 자존감으로 어느새 커있더라고요. 저는 저를 믿을 수가 있었어요. 이 가슴 안의 쿵쾅거림은 딴 사람은 아무도 몰라. 근데 나는 확실히 알아. 이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걸. 내가 엄마의 말대로 교사가 되어서 방과 후에도 이런 일을 취미로 할 수 있겠지. 근데 난 절대 이 일을 취미로 삼고 싶지 않고 평생에 내 온 마음을 바치는 일로 삼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지금까지 조금씩 쌓아왔던 것들이 제 스스로를 좀 단단하게 한 것 같아요. 공부도 열심히 노력한 만큼은 성적이 나왔고 노래도 열심히 한 만큼은 뭔가가 이루어졌고 혹시 안 되더라도 내 스스로는 나 이만큼에서 좀 는 것 같아. 저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아. 나 이만큼 고음이 안 올라가다가 올라가. 이 수학 문제 못 풀었는데 이제 풀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아무도 저를 밀어주지 않을 때도 난 나를 믿어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 상황까지 함께 해준 부모님과 또 선생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때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저를 엄청 원망했겠죠. 잘 나가다가 진짜 믿어줬더니 왜 저러는 거야.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너무나 어쩔 수 없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엄마가 아빠 몰래 정아야 내가 몇 달만 한번 대볼게. 아빠 몰래 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접어.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막 수소문해서 포항으로도 레슨을 가보고 서울로도 레슨을 가보고 근데 서울을 다니는 건 비용면 돈에서 너무 많이 깨져가지고 경주에서 어떻게든 찾아내리라 해서 이화여대 성악과에 나오신 분을 알아서 레슨을 받게 됐는데 제가 그 교회 다니는 분한테 갔을 때는 진짜 매일 해도 레슨비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비싸지 않았어요. 뭔가 정말
정과 선생님으로서의 꿈을 좀 키워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를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화여대 선생님은 진짜 이화여대 선생님이셨거든요. 한 달에 레슨비가 80만 원이에요. 와, 그니까 내가 그걸 듣고 근데 그 선생님이 그랬어요. 레슨비 내는 날 그 그랜드 피아노 위에 전 쫙 깔아놓고 봐라, 네 레슨비야. 부모님이 너 이 돈 내고 너 지금 이거 시키시는 거니까 절대 헛되게 하지 마. 충격적이었어요. 파란 게 쫙 깔려있는데 진짜 이게 많은 숫자구나. 이 돈이면 내가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고 사고 싶은 것도 많이 살 수 있는 거였구나를 대신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셨죠. 엄마가 너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했으면 돈 진짜 많이 들었을걸. 1년 하는 거니까 내 한 번 밀어주마. 근데 사실 저희 엄마가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공부를 못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력이 안 되지만 네가 하고 싶은 만큼은 엄마가 최대한 쥐어 짜가지고 한번 도전을 응원해줄게 라고 해서 엄마랑 저랑 몰래 시작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셔서 서울에서 오시는 분이고 막 이러니까 엄마가 그 전에 제가 막 회장도 하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학교 와서 막 이렇게 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한테만 유독 아유 선생님 뭐 어쩌고 이렇게 하시고 너무 겨울날에 학교 끝나고 야자 끝나고 수업 받으니까 12시가 돼서 집에 오니까 엄마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데리러 오셨는데 어느 날에는 집에서 떡을 돌려오셨던 것 같아요. 쑥떡이랑 인절미랑 다 기억나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갖고 오면 차가우니까 돌려서 오셨어요. 렌즈인가? 쪄서 오시거나. 근데 그게 약간 퍼진 거예요. 근데 선생님한테 딱 내밀었는데 선생님 표정이 좀 곤혹스러우신 표정인 거예요. 선생님 취향이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엄마가 그걸 내미는 모습은 저한테는 되게 이렇게까지 우리 엄마가 이 선생님보다 못할 것도 없고 내가 되게 못한 것도 아닌데 엄청 이 진심으로 나를 맡기는 거구나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투쟁반, 아빠와 세상에 꼭 내가 이 꿈을 이루는 걸 보여주리라 투쟁반, 엄마의 진짜 사랑으로 제가 준비하게 되고 입시를 쓸 때쯤 아빠도 알게 돼서 이제 난 뭐 모르겠다 둘이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서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빠의 최고의 자랑이 저였는데 그거 준비하고 대학 가고 나서부터는 아빠가 제 얘기를 안 하셨어요. 딸내미 대학 갔지? 대학 갔지. 어디 갔어? 그냥 어디 갔어. 이렇게 안 하시고 제 얘기를 안 하세요. 왜냐? 예술한다고 하면 친구들이 야, 너 왜 예술 시켰어? 너 집에 돈 많니? 너 뭐 등골 휘겠다. 막 이런 소리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빠의 굉장히 귀여운 딸이었다가 숨기고 싶은 존재가 되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고등학교 때 저는 그 어려움을 세상이나 누군가의 잣대와 상관없이 제 꿈을 한번 저한테만 집중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었어요. 그리고 대학 시절 대학교 서울로 가고 싶었어요. 서울로 가야 오디션도 많이 있고 뭐 뮤지컬 오디션도 많이 보고 뮤지컬 자체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1년을 준비했더니 서울 어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성악과에 가게 됩니다. 성악과에 가서요. 성악하시는 분들이 뮤지컬 한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입학하는 날 선생님들, 교수님 모두에게 얘기했어요. 저는 뮤지컬 하고 싶어서 이과에 왔어요. 난리 났어요 또. 뭐야 너? 친구들, 선배들도 너 뭔데? 그럼 연극예술과가 바로 옆에 연극예술가 있었거든요. 가 왜 여기에 왔어? 제가 처음 본 뮤지컬이 뭐였죠? 명성황후가 성악 베이스예요. 그리고 그때 한참 유명하던 뮤지컬들이 오페라 유령, 또 지킬 앤 하이드의 막 엠마 이런 것들이 다 성악 베이스의 노래들이었거든요. 지금은 되게 락 장르나 좀 더 이렇게 보편적인 팝 장르가 많아졌는데 그때 성악적인 것들이 많아서 나는 노래를 잘하는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고 해서 여기에 오게 됐다. 노래를 더 튼튼하게 쌓고 싶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묵묵히 제 길을 갔어요. 물론 1학년 때는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죠. 막 오페라 수업도 다니고 뭐 이렇게 음악회도 다니고 선생님들 음악회 다니면서 오페라도 뭐 어떤 건지는 맛을 봤습니다.
하지만 1학년 때 부모님이랑 약속한 게 그게 있었어요. 제 그 플랜에 대학교에 가면 저 공부는 열심히 하는 거 아시죠? 제가 장학금은 받을게요. 절대 예술대학에 돈 내게 하지 않을게요. 과연 이루어졌을까요?